자, 이제 제9장입니다. 99장 개발행위허가네요. 자, 이 편도 양이 좀 많아가지고 개발행위허가 제한까지 해서 99장인데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해서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설명하고 나서 문제 풀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 행위를 일체다 통칭해서 개발로 부른다고 합니다. 이 개발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 한국은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아닌 것이 바로 개발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하면 우리가 다 일전에 다 배웠지만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또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들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이것들이 아닌 기타 토지 이용 행위가 일체다. 토지 개발 행위다 라고 합니다. 이 개발 행위 우리 한국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전부 다 일체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허가받는 개발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제일 흔히 많이 하는 것이 건물의 건축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도 물론 많이 합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토지의 형질, 모양새와 성질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토석을 채취한다 할 때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네 번째, 한국은 토지 분할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제한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물건을 쌓아둘 때도 특정 장소에서 장기 쌓아둘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 그런데 형질 중에서 보시면 경장 목적의 형질 변경은 여기서 또 제외한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자, 흙채취 넘어가지고 토지 분할 보시면 이것이 일단 녹간 농자, 보통의 시골 마을로 볼 수 있는 녹간 농자에서 인허가 없는 토지 분할일 때 이것도 다 일체 다 심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또 이 너비 5m 이하로 길쭉한 설모 없는 토지, 허가 없는 토지 분할 이것도 심사를 받는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 있는 대지의 최소한 면적, 분할 제한 면적, 요 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토지 분할도 심사를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건 쌓아둘 때도 보시면 쌓아둘 때 한 달 이상 쌓아두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녹관자, 녹지와 관리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서 울타리 안이 아닌 장소에서 물건 한 달 이상 장기 쌓아둘 때 심사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물론 허가받을 필요 없는 예외적인 어떤 경면사항도 많이 등장을 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응급조치 행위는 그냥 일단 먼저 할 수가 있다. 단 한 달 안에 했다라고 신고는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건축법의 신고 대상 건축행위 가운데에서 무슨 정축과 개축과 재축이다라고 합니다. 단 이것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위에 있을 때는요,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각 기호 행위마다 아주 경면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이거 문제집을 통해서 확인할 것인데, 특히 무슨 숫자입니다. 이것이 딱 나올 때는 대부분 다 50 이하일 때는 경면상이다. 라고 하는데, 25 이하가 두 개 나옵니다. 25제곱미터 면적이 나옵니다. 뭐냐 하니까 물건 쌓아둘 때 쌓아두는 면적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중에서 토석을 채취할 때 그 채취 면적이 보시면 2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경면상이다. 그 인다 숫자가 50 이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이 허가는요, 해당 그 관할, 토지가 있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신청하면 특광시군이 15일 안에 심사하여서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서였으면 통지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런데 특광시군이 허가할 때 보시면 어떤 조건을 달고 조건부 허가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항상 신청한 자의 의견 듣고 나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조건 이행 담보로서 이 이행 보증금이란 것을 예측해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공사비의 20% 되겠습니다. 요것은요, 민간 공공이 아닌 민간 개발자에 대해서만 이행보증금 예측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특광시군은요, 심사합니다. 심사할 때 심사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준 토지 이용 사항과 부합되는지를 본다라고 합니다. 자, 또 그 해당 토지에서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이 되어져 있는 장소이면 성장 관리 방안에 여기도 부합되는지를 다 보아가지고 허가 유무를 결정해서 심사를 딱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보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이 되어서는 또 안 된다 해서 지장되는지를 또 심사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 시행자의 의견 듣고 나서 요 유무를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주변에 있는 개발되어진 상태의 환경과 조화될 허가를 딱 내어준다. 네 번째 보니까 기반 시설에 어떤 설치되어진 상태 등을 다 심사해서 허가를 내어준다라고 합니다. 하면서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개발 행위입니다. 일정 규모를 갖추었는지를 본다 하면서 일정 규모 미만이 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도시지역 안에서는요, 기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 될 것이고, 도시가 아닌 장소에서는 기준 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이 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요, 공장 짓는 공업지역은요, 3만 제곱미터 미만 될 것을 요구한다. 또 저기 보전 녹지는 좀 규모 작게 5천 제곱미터 미만 될 때 개발 행위로 봐서 내어준다. 도시가 아닌 장소에서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요 5천 제곱미터 미만이 될 것을 요구한다 등이 있습니다. 다 심사해서 요 심사 결정해서 15대 허가 유무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허가 딱 내어지면 공사 사업에 해당 행위를 착수할 수 있고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준공 검사를 또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검사되는 상황도 모든 개발이 아닙니다. 건물의 건축 행위, 또 공작물의 설치 행위, 또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토석의 채취 행위에 대해서만 허가 받는 사항이지, 이것들 말고 토지 분할 하는 이거하고 물건을 쌓는 것은 준공 검사에는 해당이 또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특광시군이 어떠할 때에 어떠한 장소에서는요, 어떤 난개발 우려를 막고 또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장소인데 어떤 개발을 잘 하게 도모하기 위해서 성장관리 방안을 또 수립을 하는 장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관리 방안은요, 모든 장소가 아니다. 특히 유보용도라고 결정이 되어져 있는 토지 용도 지역에만 이것이 정할 수가, 유보용도 지역 내에서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유보용도가 어디냐 하니까요,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도시 안에서 자연녹지 지역 일대 안에서 유보용도를 보는데, 이 유보용도 지역 안에서 개발 가능성이 있을 때 난개발을 막고자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보용도 말고 보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공업지역, 시가용도 말고 보전용도, 이 지역도 전체 구역에서 20% 범위 내에서는요,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이 성장관리 방안을 세울 때 필수 포함 사항이 또 있습니다. 뭐냐니까, 요 기반 시설을 어떤 종류 시설을 어떤 장소에 설치할 것이냐, 이거하고 건축물 종류와 건폐율과 용적률까지만 필수 포함사항이다. 수립한다면 이것을 기근근용 필수 포함시키라. 높이 제한 여기에는 또 포함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어떠할 때 개발 행위 허가를 하는데, 이 허가는 하게 되어 있다. 기속행위입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또 목적이 필요할 때 이 허가를 잠시만 미루게 연장을 또 시킬 수가 있다. 연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을 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잠시만 연기다 해가지고요, 연기전 기간 해서 원래 원칙은 3년까지가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떠한 경우는요, 플러스 2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또 지역들도 있더라라고 합니다. 누가 제한하냐 보니까요, 제한권자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한할 수 있고, 또 시도지사 제한을 할 수 있고, 시장군수도 제한을 할 수 있다 하고자 할 때 그들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하면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과 시도가 제한할 때는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심의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연장할 때에는요, 심의를 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보니까 첫 번째, 해당 지역이 녹지 지역과 또 계획관리 지역인데, 주변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었지만 주변에 어떤 보전이 어떤 필요한 어떤 형태가 보일 때 이 보전을 위해서 잠시만 멈추게 할 수가 있다랍니다. 두 번째, 개발을 허용했을 때 주변 지역의 침해가 될 것이 우려될 때 주변의 보호를 위해서 잠시만 멈추게 할 수 있다. 또 세 번째 보니까요,
도시군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데 확정이 딱 되어지면 해당 장소에서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이것이 더욱더 강화되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될 때 선착수자의 행위를 막고자 제한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요. 해당 그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이 되어진 장소다. 또 다섯 번째 해당 그 장소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결정이 되어진 장소일 때 보시면 잠시만 이 목적을 위해서 멈추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연장이 가능한 것은 여기 있는 도시군 계획 수립하는 요 장소 등등등 요 세 경우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관련되어서만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때는 심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를 볼까요? 자, 개발 행위가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문.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를 받는다. 아니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것이 개발 행위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은요, 개발 행위가 받지는 않습니다. 바로 1번 X가 되겠습니다. 자, 또 2번 가시면 응급조치행위는요, 허가받지 않고 그냥 먼저 할 수 있다. 단 한 달 내에 신고한다. 2번 질문 나왔습니다. 또 3번 가시면 경작을 위한 목적의 형질 변경은 허가받는 사항이 아니다. 또 4번 가시면 각종 어떤 조건을 달고 허가를 할 수 있다. 4번 질문 맞고요. 5번 가시면 허가받지 않고 하거나 또요 불법으로 한 자들 원상복구를 당연히 하라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습니다. 보시고요. 자, 2번 가시면 특광시군이 개발 행위 허가 할 때 기준이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면적 기준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면적 기준 주상업지역 도시 내 1만 미만 원칙이죠. 미만. 그런데 보니까 자연 녹지와 생산 녹지도 1만입니다. 그런데 보존 녹지는 5천이죠. 그래서 이번 X네요. 나머지 3, 4번은 다 규정은 뒤에 맞습니다. 암기를 하십시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3번입니다. 허가의 기준이 딱 나왔습니다. 기준. 이것을 딱 보네요. 기준 딱 보시면, 자, 첫 번째 점, 규모에 맞을 것이다. 두 번째 점, 도시군 관리기관 성장관리 방안에 맞을 것이다. 세 번째 점, 도시군 계획에 방해할 것이다. 또 네 번째 점, 주변과 조화될 것이다. 다섯 번째 점,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가 적정할 것이다. 다 나왔습니다. 다 기준에 포함됩니다. 해서 5개입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가니까 개발 행위 허가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응급조치행위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1번 질문 맞네요. 2번 가십니다. 개발 기준 규모. 주거지역 1만 미만 맞습니다. 3번 특광시군은 조건 달고 허가를 할 수가 있다. 예, 4번 참 맞습니다. 5번 가시면 허가 신청이 있으면 15일이죠. 30일 아닙니다. 15일에 허가 유무를 결정 통보한다. 4번 질문 X입니다. 자, 또 최장 5년까지 허가를 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5번 질문도 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5번 가시면 또 틀린 것은 무엇이냐?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1번 질문 맞네요. 2번, 항상 조건을 붙일 때는 의견 듣고 조건 붙인다.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에 해서 허가 내고 오시면 공사하는데 중공검사 받는다 해서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검사 받습니다. 분할과 쌓는 것은 검사 맞습니다. 해서 보시면 흙채취 검사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4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요, 최장 5년까지 해서 3 플러스 2년 해서 5년까지 제한 가능하다.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5번 가시면요. 자, 조건부 허가를 할 때 이행보전금을 예측해 할 수가 있는데 이행보전금은 민간개발자입니다. 해서 지방자치행정청은 보전금 예측은 안 합니다. 조건은 붙여도 이행보전금은요, 민간입니다. 항상 보전 나오면 다 민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6번입니다. 자,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죠. 1번 지금 바로 X네요. 준공검사에서 토지 분할과 물건 쌓는 것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 합니다. 토지 분할 검사 받지 않습니다. 1번 X네요. 자, 여러분들 또 2번 가니까 허가를 딱 받아서 이후에 변경되어지면 변경허가 받습니다. 근데 변경허가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미하여서. 그래서 이번 딱 보시면 연면적 5% 범위 내에서 확대한다. 연면적 5% 내에서 축소할 때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확대는 당연히 변경허가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된다. 맞는 표현이네요. 보시고요. 3번에 항상 조건을 달 때는 신청한 자의 의견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5번에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받는 사항이 아니죠. 4번 질문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5번 가시니까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분할할 때는요, 공공목적입니다.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7번 갑니다. 개발 행위허가 대상인데 여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상 일부를 묻습니다. 경작을 위한 목적의 형질 변경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1번 질문 맞고요. 2번에 여러분들 저기 자연환경보전장 말고 기타 녹관농입니다. 녹지와 관리와 농림안에서 비닐하우스를 살 때 허가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닌데 육상, 어류, 양식장은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허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또 자연환경보전장 내에서는 비닐하우스 마음대로 설치 못합니다. 이거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3번에 조성이 완료되어진 기존 대시, 이미 건축공사를 위한 조성한 그 대시에서 토지 굴착합니다. 기초를 팝니다. 허가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번 맞고요. 그 다음에 사도법이란 다른 특별법에서 사도 개설, 개인적인 사적인 도로 개설을 위해서 허가받았다. 지구는 쪼개입니다. 허가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맞고요. 자,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되어진 토지를 다시 또 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받는 사항이 아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일 때는 허가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일부 사항에 포함됩니다. 이 편에서 그 숫자가 나올 때는 다 50 이하인데 면적이 두 개 나옵니다. 25 이하. 물건 쌓는 면적과 토지 속의 채취 면적 50 이하. 이것도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8번 가봅니다. 자, 틀린 것은 무엇이냐?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1번, 힘은 바로 X네요. 허가받은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할 때는 경면상인데 확대할 때는 허가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번 질문, 확대는 허가받습니다. 1번 X네요. 자, 보시고, 항상 조건부 부과할 때 의견 듣는다. 2번 질문 또 나왔죠. 자, 성장관리 방안이 세워져 있다. 성장관리 방안에도 부합되어야 된다. 3번 질문 나왔습니다. 자, 또요, 자연녹지 지역에서 심의 통해서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예, 이 표현 맞습니다. 그냥 통과하세요. 상상 설명이 필요한데 이 표현까지 아시면 여러분 머리 아프시는 게 아니라 통과. 이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여기 유보 용도 지역은요, 심의 거치면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다 할 수가 있는데 보전 용도 지역은요, 강화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보 용도 지역은 강화 또는 완화 다 할 수 있고 보전 용도 지역들 어딥니까? 보전 관리 지역과 생산 녹지와 자연 녹 저기 보전 녹지와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래서요, 강화만 할 수 있다. 강화만 할 수 있고 유보는 강화 완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또요, 저기 추상공업 지역 시가 용도는 그 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 용도지역은 강화, 완화, 보존은 강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문장인데 아주 어려운 사항인데 이런 질문도 딱 나왔습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연녹지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니까 강화, 완화 다 할 수가 있다 해서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우리 특별법인 바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또는요 사용승인 받으면 개발 행위 허가 중공검사 받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9번 가봅니다. 자, 허가 내용과 다르게 형질 변경 등 한자가 있으면 원상 회복을 명할 수 당연히 있겠죠.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경장 목적 허가받지 않는다. 또 나오네요. 도시군 계획서도 허가받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3번 질문 X죠. 4번 질문 딱 보세요. 주거 지역의 기준 면적이 1만입니다. 1만. 그래서 9,000제곱미터이면 1만 미만일 때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유효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5번입니다. 그런데 이 허가 받는 기준 규모를 초과한다 할지라도요, 지구 단위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 계획의 실천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따로 허가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10번을 가보십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은 개발 행위 사업기한을 축소한다, 단축한다. 이건 좋은 상이죠. 그런데 확대한다, 더 피해를 줍니다. 연장 허가를 받습니다. 1번 질문 보시면 맞습니다. 10번 질문. 2번입니다. 여러분들, 경작을 위한 목적에 농가, 밭을, 지목을 바꾼다.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 그래서 경작을 위한 목적에 논을 밭으로 밭을 놓. 이건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경작을 위한 목적일 때, 딴 건 아니고요. 전과 답, 농가, 밭 사이의 지목 변경은요, 경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은 X입니다. 자, 또 3번입니다.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했다. 그러면 지정할 때까지 우리가 자연환경 보존지역 제한 받죠. 거기에 준해서 개발행위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X가 되겠네요. 자, 항상 조건부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질문도 X죠.
자, 5번 질문은 또 이겁니다. 해당 그 개발 행위하는데 그 토지가 두 군데 이상의 용도에 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각기 포함이 되어진 용도 지역들별로 기준 면적을 심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요 전체 토지가 분할 안 될 때는요, 전체 토지 합산한 면적이 요 기준보다 각기 포함이 되어진 기준보다 더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 심사를 합니다. 넓은 쪽에 속한 쪽에 다른 것이 아니고 각기 포함이 되어진 용도 지역들별로 기준 면적을 따진다. 단 합산한 면적이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더 규모 큰 곳에 따른다가 아닙니다. 5번 질문 X 밑에 해설을 딱 보십시오. 자, 보시고요. 11번 갑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전답 사이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할 때 지목 변경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 받지 않는다. 그래서 1번 점 맞습니다. 2번 점 사업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확대할 때는 허가받는 사항이겠죠. 축소가 경면 사항이죠. 2번 점은 X입니다. 3번 점은 보시고 4번 가시면 4번 잘 보세요. 허가 제한편인데요. 여기 보시면 계획 수립과 관련되었을 때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보전이다, 우려있다 이 표현 딱 나면요 연장은 못합니다. 3년 끝입니다. 연장은 5년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좀 어려운 상인데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론에서 공공시설 설치했다. 그럼 공공시설을 설치해주고 나서 폐지될 시설에 관한 그 규칙 문제는요 설치한 비용의 상당 기록한다. 행정청과는 다 주고받지만요 비행정청은요 새로운 시설 설치해준 그 비용만 상당 규칙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전부 무상 아니고 상당 규칙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개발 행위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겠습니다. 자, 곧 다음 시간에 배우십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요, 기반 시설 설치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에서 제한받지만 개발할 자들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제출이 필요 없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 아니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질문 바로 X네요. 자, 12번의 2번 문제. 개발 행위가 신청했으면 15일 안에 허가 유무를 결정해준다. 2번 질문 맞습니다. 자, 보시고 3번 가시면 의견도 구한다. 4번 가시면 각종 어떤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5번 가시면 준공검사 받는 사항들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와 형질 변경과 토속의 처치다 해서 5번 질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십니다. 자, 보시고요. 13번 문제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행보증은 민간개발자한테 부과할 때 보시면요 공사비의 20%다 이렇게 말합니다. 20%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이 신설되어진 사항이고 확인이 필요하신 사항입니다. 성장관리 방안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보시면 특방시구는 자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유보 용도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자, 또 2번 가시면 요 유보 용도 지역은요 계획 관리와 생산 관리와 자연 녹지입니다. 생산 녹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네요. 3번 가시면 원래 성장 관리 방안은요 유보 용도에서만 세운다 것이 원칙인데 이 좀 땅이 부족할 때는 보전 용도 지역에 20% 안 되게 일부 포함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나왔고요. 여기에 포함될 필수 포함 사항들 근근용까지는 용이 이는 아니고요. 기반 시설 배치 규모와 건축물 종류와 건폐율과 용 등을 필수 포함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4번 질문 맞습니다. 물론 요 계획을 세울 때도요 주민들 여긴 정치와 지방의회와 협의심이 다 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의 15번 사항이 성장관리 방안의 의무적 포함사항, 요 근근용 요것을 찾아라 해서 기업관 위원이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요것도 보시고요. 자, 16번은요 개발 행위 허가 제한편인데 이것이 한 2년 안 나왔으니까 다음 시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편은 없습니다. 자, 제안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 보시면 시장 군수의 의견 듣고 심의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말하죠. 의견 청취 유효합니다. 자, 국장일 때 심의합니다. 다 절차는 끝입니다. 자, 제한기간 1회 한해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3번 점 X네요.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어진 장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4번이 맞네요. 5번입니다. 녹지 지역인데 집단 보존이 필요할 때 연장하지 못합니다. 해서 할 수 있다.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17번 가보시면요. 보존할 필요 있는 녹지 지역 연장 못하니까 3년 끝입니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요. 최장
이 3 플러스 2, 5년이죠. 6년 바로 X네요. X입니다. 이렇게 해서 채워보시면 밑에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춰보십시오. 간단합니다. 넘어갔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똑같은 문제죠. 연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도시군 계획 수립하는 지역들, 지구단 계획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 세 지역만 가능하다 해서 거기서 기역과 니은 빼고 디귿, 리얼, 미만 인정 가능하다 해서 다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충분하시고. 자,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 다른 차트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